예술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뜬금없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슈즈트리에 대해 아시나요? 2017년 서울역 광장의 모습을 드러낸 높이 17m의 슈즈트리는 의도와는 다르게 마냥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악취가 나고 흉물스럽다는 이유 때문이죠. 이런 악취나고 흉물스러운 것도 예술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입니다. 이 작품은 앤디 워홀이 제임스 하비가 디자인한 수세미 브랜드 브릴로의 포장 상자를 본따 만든 것인데요. 이 둘은 겉보기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하비의 브릴로 상자는 단순한 포장 상자인 것에 반해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는 예술작품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작품은 예술적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어떤 것은 모조품인데도 작품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번 시간 다룰 철학자는 바로 마틴 하이데거입니다. 예술작품의 근원 서두에서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술가는 작품의 근원이며 작품은 예술가의 근원이다. 그 둘이 그런 칭호를 얻게 된 까닭은 그 둘의 근원적 바탕이 예술이기 때문이다. 이는 즉 예술가와 작품은 서로가 서로의 근원이 되며 이 둘을 연결시키는 근본에는 제3의 것, 예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예술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작품을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후 영상에서는 작품에 대해 하이데거식으로 현재 작품이 작품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편의상 작품 존재로 불러보겠습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우리가 작품 존재를 감상하게 되면 우리는 작품의 두 가지 성격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사물적 성격과 예술적 성격입니다. 먼저 사물적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작품의 모습 또는 상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들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물감으로 그려져서 나무 틀 안에 있네요. 그리고 흰 벽에 걸려 있어요. 이처럼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미지 자체를 사물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작품의 예술적 성격이란 작품이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를 진리의 일어남이라고 말하며 이는 말 그대로 진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얘기해보자면 브릴로 상자 기억하시죠? 앞서 살펴본 작품의 예술적 성격, 이것이 바로 두 상자가 다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트에 갔을 때 진열장에 놓인 상자 자체에 주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들 이 제품의 가격은 얼마인지, 표지에 있는 모델은 누구인지, 이 제품이 나에게 꼭 필요한지,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하죠. 그러나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는 상자의 진리, 즉 그 의미에 주목하게 합니다. 작품을 보는 순간 우리는 저 안에 어떤 제품이 있을까가 아닌 상자 존재에 주목하고 그것의 진리를 생각하고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상자가 다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때 작품의 진리는 내가 파악한 것이 아니라 작품이 자신의 진리를 드러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작품 존재가 우리에게 자신의 진리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작품을 알려고 하지 말고 작품이 자신을 드러낼 때까지 관조하는 것이죠. 고우의 신발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기 신발의 작품 존재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하이데거는 고우의 신발이 자신에게 보여준 것을 예술작품의 근원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신어서 가죽이 늘어나 버린 신발이라는 이 도구의 안쪽 어두운 틈새로부터 이를 나선 고단한 발걸음이 엿보인다. 이 도구에서는 빵을 확보하기 위한 불평없는 근심과 고난을 이겨낸 후에 오는 말없는 기쁨과 출산이 임박해서 겪어야 했던 산모의 아픔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떨리는 전율이 느껴진다. 이 도구는 대지에 속해 있으며 농촌 아낙네의 세계 속에 포근히 감싸인 채 존재한다. 이렇듯 포근히 감싸인 채 귀속함으로써
그 결과 도구 자체는 자기 안에 고요히 머무르게 된다. 하이데거는 고우의 신발을 보며 그 신발이 가장 잘 쓰이고 있는 농촌 아낙네의 상황을 떠올립니다. 작품 존재가 하이데거에게 농촌 아낙네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작품이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 신발과 신발을 둘러싼 존재자들의 세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이 신발은 어떤 존재의 의미를 그리고 어떤 세계를 보여주나요? 영상을 멈추고 감상해 주세요. 방금 저에게 신발 그림 존재는 클럽에 처음 가본 20대 초반 남성이 춤 하나 추지 못하고 춤꾼들의 신발들에 밟혀 해진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늦은 밤 젊은 청춘들이 사회의 고달픔을 잊고 정신없이 빠져드는 클럽의 세계가 펼쳐지네요. 하이데거가 본 고우의 신발과 제가 본 고우의 신발이 다르듯이 작품 존재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지 않고 감상자에 따라 제한적으로 다른 의미와 관련 세계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신발은 미술사학자 마이어 샤피로에 의해 고우 본인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감상하는데 그 신발이 고우의 것이라는 게 중요한가요?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품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작품을 감상할 때 섣불리 판단하거나 의미를 찾으려 억지로 들춰보지 말고 그저 가만히 작품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 작품을 가만히 5초간 바라보겠습니다. 고작 5초로는 작품에 대해 알기 힘드시다고요? 영상의 맨 뒷부분에 작품을 넣어두었으니 영상이 끝나고 감상해주세요. 그럼 처음 슈즈트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이데거적으로 볼 때 슈즈트리에 대한 더럽다, 악취난다 등의 평가는 작품 존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슈즈트리의 신발을 이해한다는 것은 작품이 주는 의미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참! 아까 말씀드렸던 작품을 다시 감상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이 작품이 어떤 세계를 보여주나요? 감상평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